안녕하세요. 메센카이머 스템셀 베이스 드럭 딜리버리에 대한 리뷰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MSC의 특징, 특히 호밍에 대한 특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인트로와 그리고 MSC 호밍 프로퍼티를 이제 메커니즘, 그리고 패시브 호밍, 그리고 메커니컬 퍼퓨전 베리어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설명하는 이제 두 번째 MSC 호밍 프로퍼티에 대한 이제 설명, 그리고 세 번째 이런 MSC 호밍을 트래킹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임플리케이션, 그리고 MSC 베이스 안티캐슬 전략에 대한 응용면들, 그리고 Synthetic Strategies to Enhance MSC 호밍에 대한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MSC를 이제 스템셀 베이스 드럭 딜리버리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MSC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조직에서 쉽게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하며 엑스비보 익스펜션 캐패시티, 그리고 다능성, 그리고 쉽게 조작 가능하며 유전적으로 변이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 조절 기능이 있고 이뮨 이베시브, 그리고 면역학적인 공격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알로제닉 세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MSC가 셀 리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손상된 조직을 리페어하는 그런 능력에만 전제되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뮨 레귤레터리 펑션에 집중을 해왔고 그래서 특히 호밍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여러 세라피우틱 인터벤션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이 MSC를 응용을 해왔습니다. 응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즉 MSC가 종양 미세 환경을 포함한 조직 손상 부위에서 발생하는 염증 신호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본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에이팝토시스 유도제, 세포 독성 항암제, 그리고 약물이 로딩된 나노 입자, 마이크로 입자, 그리고 종양 또는 조직 특이적 전구 약물, 면역 조절제, 그리고 종양 용해성 바이러스 및 항혈관 신생인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런 치료제를 전달하는 드럭 딜리버리 매개체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MSC를 이렇게 원래 목적과 달리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 이제 주입한 후 MSC의 기능, 그리고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트래킹을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또한 MSC 호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형화된 호밍 이피션시 추측의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MSC 호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팩터들에는 culture condition during ex vivo expansion, 그리고 tissue source나 그리고 population heterogeneity, 그리고 뭐 specific difference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에서는 캔서 세라피를 위한 MSC 기반 약물 전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남아있는 문제와 한계들을 관련지어서 튜머 타겟팅을 높이는 전략과 함께 MSC 호밍 메커니즘, 그리고 MSC 주입 후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인비보 셀 트래킹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트로를 마치고 이제 먼저 MSC 호밍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가장 포괄적인 호밍의 정의는 혈관계 내에서 MSC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정지 후 내피를 통한 이동입니다. 또한 MSC는 호밍 메커니즘이 백혈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메커니즘의 과정은 간단히 첫 번째 단계에서 테더링
및 롤링에 의해서 내피와 접촉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G프로틴 커플 리셉터에 의해 활성화가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인테그린 미디에이티드 액티베이션 디펜던트 어레스트가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세포는 내피와 기저막을 통해 이동하는 그런 과정으로 호밍을 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SC 호밍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리셉터 리간드 쌍에 의해 작동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이나 상처 부위에 부분적으로 패시브한 인트랩먼트가 나타나는데요. 이는 증가된 vascular permeability 그리고 mechanical intrapment에 의한 결과입니다. 우선 셀 사이즈가 익스비브 컬처 이후에 커지게 되면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 직경의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가 세포 부피에는 상당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제 인식을 하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생체 외 배양 후 이런 더 큰 세포의 크기가 말단의 세동맥, 모세혈관 및 모세혈관 후 세정맥과 같은 작은 직경의 혈관에서 기계적으로 더 포획되고 그 결과 MSC의 패시브 호밍, 패시브 어레스트로 이어진다고 이제 합니다. 특히 pulmonary capillaries, 즉 폐 모세혈관의 작은 직경 때문에 이제 폐에 MSC의 mechanical entrapment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pulmonary first pass effec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엔도지니어스 MSC는 10마이크로 정도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전신으로 순환될 수 있지만 백혈구와 같이 염증 장소나 조직 손상 위치에서 액티베이션된 MSC는 이런 전신 순환이 어려워 보임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 주사의 경우에 동맥의 직경은 훨씬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폐에 일어날 수 있는 MSC 인트랩먼트를 우회하여 전신 순환을 하기 때문에 폐에 도달하기 전 티슈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메커니컬 인트랩먼트는 MSC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에서 중요한 드라이버로 작용을 합니다. 왼쪽 피규어를 보시게 되면 먼저 A는 라디오 라벨된 MSC가 전립선 암 이식 모델에서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폐와 간 쪽에 많이 축적됨을 알 수 있고 간과 비장에서의 축적은 이제 폐에서의 클리어런스 이후에 축적되기에 앞서 설명드린 패시브 호밍을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피규어 B는 0.2%의 MSC만이 종양 쪽으로 트래픽되고 그 이상의 수치는 폐, 간, 비장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며 이런 결과들은 대부분 주입된 MSC 베이스 테라피가 메커니컬 인트랩먼트에 의해 폐가 아닌 다른 티슈라면 제한된 접근 방식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 확장제를 이용하거나 MSC 사이즈를 평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MSC 컬처 방식을 제기하는 엑스비보 익스펜션 프로토콜도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에 그림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MSC 컨디션 미디어를 PAGA라는 잘 알려진 생분해성 고분자에 패키징을 해서 마이크로 파티클을 만들고 이를 MSC 멤브레인으로 감싸서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신세릭 MSC를 직접 주입을 하는 방식도 전략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항암제를 타겟 MSC derived extracellular vesicle에 인코퍼레이트 해서 이런 시스템을 디자인한 전략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비보 MSC 호밍을 트래킹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홀바디 이미징 메서드는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이미징이나 라이브 애니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런
다수의 장기들에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키네틱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는 이제 BLI 그리고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MR 그리고 이제 PET, 스펙 같은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BLI는 파이어플라이 루시퍼레이즈나 이제 플로레센트 다이 라벨 셀을 이제 이용해서 이미징을 보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루시퍼레이즈 सब스트레이트가 이제 혈류에 얼만큼 딜리버 되었느냐 그런 양에 의해서 이제 의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신생혈관 억제제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프로포션하게 이 호밍에 딱 직접적으로 비례한다고는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티슈 페네트레이션 뎁스와 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의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펙이나 페트 같은 PET 같은 그런 라디오 라벨을 해서 관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퀀티터티브 인비보 셀 트래킹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헬프라이프나 스테빌리티, 셀 리텐션 그 라벨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중요점이 있고 또한 이게 본이나 리버에 이제 축적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컬라이즈 이미징 메서드의 하나인 인비보 마이크로스코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어떤 특정한 인비보 세팅 하에서 리얼 타임 동안에 형광 라벨된 MSC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MSC는 어떤 다른 라벨된 스트럭처 하에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높은 해상도의 퀀티피케이션을 가지지만 이게 제한이 있는데 또 미리 선택된 그런 에리아가 이제 250 마이크로미터까지의 페네트레이션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은 모두 외과적인 수술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외과적인 수술은 또 MSC의 리크루먼트나 리텐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비례하는 그런 호밍에 비례하여 관측하는 그런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뭔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SC 호밍을 뭔가 퀀티파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인비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방식입니다. 일단 엑스비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와 다르게 인비보 사이토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샘플 컬렉션을 먼저 하지 않고 투과 조명법을 이제 어플라이해서 동맥에 그 투과 조명을 쏴주고 미리 이제 주입된 형광 라벨된 셀을 서큘레이팅하는 그런 셀을 관측하는 방식입니다. 서큘레이팅 셀을 퀀티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고 하지만 이게 플로우 벨로시티나 베셀 사이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한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히스톨로지컬 어널리시스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질 친화적 형광 다이를 이용해서 라벨링된 MSC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다이는 그린 플로레센트 프로테인과 같은 외인성 마커 등을 보기 위해서 프리-인퓨전 하거나 아니면 면역 조직화학적 방법으로 포스트-인퓨전 염색을 해서 라벨된 셀을 카운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변형을 해서
쓰이는 방법인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방식이 있는데 이는 DNA 세퀀스를 라벨링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티슈 컬렉션이 고도의 외과적 수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키네틱 분석을 위한 반복 측정이 불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 관심 조직의 작은 부분만 분석되기 때문에 샘플링 편향에 매우 민감하고 또 죽어가는 MSC 세포 파편을 이제 식세포가 흡수해서 라벨 리디스트리뷰션으로 인한 false positive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CR 기반 방식들이 있는데 기존의 이제 PCR 기반 방법은 측정된 인계값이 5만 개의 세포에 대한 검출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 대한 MSC 호밍을 정확하게 정량하는 데 필요한 감도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RT-PCR의 경우에 임계값이 60만 뮤린셀에서 1개의 MSC를 검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임계값이 낮지만 정확한 정량화는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개발된 ddPCR 그리고 비밍 이런 것들은 이제 인디비주얼 트랜스크립트를 뭔가 분리된 컴파트먼트로 분리를 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는데 따라서 0.01% 정도의 레어 트랜스크립트까지 정확하게 정량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MSC 베이스 드럭 딜리버리 실제 응용 시에 고려해야 할 점과 실제 적용 방식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호밍 이피션시와 셀렉티비티가 이때 주요한 요점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나 간을 타겟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식이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추가적인 예로 치명적인 전이성 전립선암 및 유방암과 같은 기타 종양 유형이 있는 그런 환자의 심각한 질병 부담 부위인 골수로의 MSC 호밍이 많은 연구에서 분석되었는데 종종 Culture Expanded MSC가 Poor Bone Marrow 호밍을 나타내며 전혀 이제 감지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결과들이 더불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로컬 동맥 주사를 한 경우에 MSC가 종양에서 관측되었으며 인터페론 베타를 익스프레스하는 MSC의 경우는 그 서바이벌을 연장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같은 그룹 연구 결과가 왼쪽 그림이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튜머 매스의 1%에 해당하는 MSC가 종양의 성장을 억제했고 이 MSC가 IV 인젝션 된 후 8일까지 암 조직에 로컬라이즈 되면서 이제 서바이벌을 연장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비표적 조직에서 전신적으로 주입된 MSC의 일반적인 이런 광범위한 생체 분포가 약물 전달 응용 분야에 실제 쓰일 때 말초 조직에 대한 잠재적 독성에 이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또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MSC는 종양 미세 환경 내에서 세포 독성제의 완전한 종양 제거 용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충분히 침투해야 한다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물 효능, 방출 동력학 및 세포당 전달할 수 있는 약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로 인해서 MSC의 호밍, 엔드포인트를 결정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과 질병 모델에 아주 중요한 점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SC 베이스 안티캔서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항암제를 비표적 조직에 딜리버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독성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크리티컬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몇 전략들을 살펴보면 MSC를 튜머셀에서만 선택적으로 복제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감염 그리고 라이시스의 연속적인 라운드에서 항암 효과를 증대시키는 전략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약을 선택적으로 튜머 마이크로 인발먼트에서만 효과를 보일 수 있게 해서 CD,
HSV, TK 등을 익스프레스하는 MSC가 이들을 암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인액티브 인젝티브 서브스트레이트를 액티브하게, 즉 톡식하게 변화시켜서 항암 효과를 증대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CD, 즉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를 익스프레스하는 셀이 논톡식한 5FC라는 그 기질을 튜머 내에서 직접적으로 독성이 있는 5FU라는 형태로 전환시켜서 항암 효과를 증가시켰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의 전략과 비슷한 전략으로 타겟 티슈의 선택성을 높인 전략입니다. 먼저 Conditionally Expressed Promoter에 의해 이런 약물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림이 나타내는 전략으로 먼저 그림을 보시면 TG라고 표시된 어떤 톡식한 케미컬을 구조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펩타이드 캐리어로 변형시킨 뒤에 전립선 특이적 항원 프로티에이즈에 대한 그런 기질로 작용을 시켜서 그 조직의 환경에서만 가수분해가 돼서 이제 친수성이 되면 세포 밖에서 캔서 사이트에 의해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전략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면역조절 단백질을 도입한 접근법입니다. TNF-related apoptosis including ligand 라는 이제 트레일이 도입된 MSC를 약물과 컨비네이션한 전략이 있었는데 이는 정맥 주입 후에 폐 모세 혈관에서 빠르게 임트랩먼트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에 이런 트레일이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타겟 부위에 직접적으로 항암제를 전달하는 알맞은 플랫폼이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SC 호밍 이피션시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로우 호밍이 케모카인의 부족이나 어데이전 모레큘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그런 결과에 의한 접근법입니다. MSC에 의해 익스프레스된 CD44가 주입된 다른 물질을 강력한 이셀렉틴 리간드로 모디파이해서 호밍을 증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분자로 호밍 리간드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MSC를 어떤 컴파운드에 트리트를 하게 되면 MSC는 CD11A의 발현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이제 인터셀룰러 어데이전 모레큘이 코팅된 표면에 더 잘 붙게 되며 이 결과 셀 호밍을 공학적으로 조절한 그런 전략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MSC의 표면을 다양한 리간드와 리셉터로 변형을 시켜서 호밍을 증대시키는 전략입니다. 예로 SDF라는 이런 인자는 인펙션 이후에 즉시 업레귤레이트 되는데 이는 이제 페리페럴 블루드로 방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본 매로에 도달하게 되면 케모카인 리셉터를 가진 스템셀을 리크루트하게 되는 그런 작용 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략이고요. SDF는 인펙션 이후에 오직 48시간 이내에 높은 익스프레션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피드 PEG와 그리고 CXCR 프로테인을 어태칭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MSC 멤브레인이 짧은 내에 이제 이 CXCR 프로테인과 인코퍼레이트 되면서 이렇게 셀 표면을 모디피케이션 해서 이 SDF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향상시켰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리뷰 발표를 통해서 MSC를 드럭 딜리버리 플랫폼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뭐 고쳐야 할 점과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